다리 붓고 숨차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병이 아니라 과일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엔 이 과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저도 오랫동안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챙겨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고 나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몸속 콩팥은 젊을 때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20대, 30대처럼 모든 것을 거뜬히 걸러내던 힘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콩팥도 함께 나이를 먹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처럼 과일을 먹습니다. 달콤하고 수분 가득한 과일을 건강을 위해서라며 매일 챙겨 먹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에 콩팥에게는 어떤 과일이 부담이 되고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선택하는 과일 한 조각이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과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마다 챙겨 먹었던 과일, 그런데 왜 다리가 붓기 시작했을까?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박영자님은 70대 중반으로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식사도 골고루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박과 참외를 즐겨 드셨습니다. 달고 시원해서 더위를 이기기에 딱 좋았거든요. 아침에 한 조각, 점심 후에 한 조각, 저녁 식사 후에도 한 조각씩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묵직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워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부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발등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신발을 신기가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밤에는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요.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일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만 먹고 수박이나 참외 대신 다른 과일로 바꿨습니다. 주스는 완전히 끊었고 저녁 늦게 먹던 습관도 고쳤습니다. 2주가 지나자 다리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도 예전처럼 오를 수 있었습니다. 피로감도 많이 사라졌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과일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과일 습관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하는 과일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이 60세 이후 콩팥에 부담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양과 방법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 과일입니다. 보통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칼륨이 체내에 쌓이기 시작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십니다. 간편하고 배도 부르니까요. 하루에 2개씩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뇨제나 특정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칼륨 수치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 그것도 다른 고칼륨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었다면 저녁에는 칼륨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는 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역시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40mg의 칼륨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렌지는 대부분 주스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 3개에서 4개가 필요합니다. 과일 그대로 먹으면 한 개도 다 먹기 힘든데 주스로 만들면 단숨에 3개, 4개를 섭취하게 됩니다. 칼륨 섭취량이 단번에 3배, 4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게다가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당분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아침에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습관, 과연 여러분의 콩팥에게도 좋은 선택일까요?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직접 짜서 마시는 오렌지 주스를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스를 끊고 과일을 통째로 먹는 방식으로 바꾸자 한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렌지를 먹고 싶다면 주스가 아닌 과일 그대로 드세요. 그것도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보다는 점심 식사 후에 먹는 게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여름철 즐겨 먹는 과일, 3번째와 4번째 주의 대상. 이번에는 여름철에 특히 많이 드시는 과일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더위를 식히기 좋고 달콤해서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박 역시 칼륨 함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박 한 조각에도 약 17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박을 먹을 때 한두 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식후에 수박을 먹기 시작하면 서너 조각은 금방 먹게 됩니다.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서 계속 손이 갑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 저녁, 시원하게 해놓은 수박을 먹다 보면 어느새 큰 접시 하나를 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칼륨 섭취량이 한꺼번에 치솟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녁 늦게 수박을 먹는 습관입니다. 밤 10시, 11시에 수박을 먹으면 콩팥은 밤새 그 수분과 칼륨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면 콩팥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분은 매년 여름이면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며 수박을 반 통씩 드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여름만 되면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워지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싶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박 섭취를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수박을 하루에 작은 접시 한 그릇으로 제한했습니다. 그것도 저녁이 아닌 점심 후에만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2주 만에 다리 부기가 확연히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철 수박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4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과일로 분류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특정 성분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케첩처럼 가공된 형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 한 병에는 생토마토 5개에서 6개 분량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금까지 추가되어 있으면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과다하게 들어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인 셈입니다. 또 토마토는 산성도가 높아서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속이 자주 쓰리고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토마토를 먹되 주스가 아닌 그대로 드세요. 하루에 작은 토마토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큰 토마토라면 1개면 충분합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위 부담도 줄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콩팥을 덜 힘들게 하는 과일 선택 기준.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먹어야 콩팥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을까요? 과일을 아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니까요. 중요한 건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을 알아야 합니다. 사과는 중간 크기 1개에 약 15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나 오렌지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배도 비슷합니다. 배 1개에는 약 200mg 정도의 칼륨이 있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포도도 좋은 선택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약 18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단, 포도는 알이 작아서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송이의 절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딸기도 괜찮은 과일입니다. 딸기 10개에 약 220mg 정도의 칼륨이 있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제철인 봄에 신선한 딸기를 즐기는 건 좋은 선택입니다. 단, 설탕에 재워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도 추천할 만합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칼륨 함량은 낮습니다. 한 컵 분량에 약 110mg 정도입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일을 선택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수분이 너무 많은 과일은 조심하세요. 수박이나 참외처럼 물기가 많은 과일은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둘째, 주스보다는 과일 그대로 드세요. 주스는 양 조절이 어렵고 당분 흡수도 빠릅니다. 셋째, 크기가 큰 과일보다 작은 과일이 낫습니다. 사과 1개보다 자두 2개가 칼륨 조절에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지금 어떤 과일이 들어있나요? 그 과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몸에 맞는 선택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이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고 적당히 먹으면 과일은 여전히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와 함께 먹거나 식후 1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급격히 흡수돼서 혈당이 치솟습니다. 반대로 식사와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콩팥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먹는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마세요. 콩팥이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과일 습관 개선법.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과일 섭취량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하루에 얼마나 과일을 먹는지 잘 모릅니다. 아침에 한 조각, 점심 후에 한 조각, 간식으로 한 조각 이렇게 먹다 보면 어느새 하루에 서너 종류의 과일을 먹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메모해 보세요. 언제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는지 적어두면 패턴이 보입니다. 두 번째, 하루 총량을 정하세요. 60세 이후라면 하루에 과일 200g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과 한 개가 대략 200g입니다. 바나나 한 개는 약 120g입니다. 이 정도 기준을 알고 있으면 양 조절이 쉬워집니다. 접시에 담아놓고 먹으면 양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과일 조합에 신경 쓰세요. 칼륨이 높은 과일을 여러 가지 먹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었다면 점심 후에는 사과나 배를 선택하세요. 저녁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먹어야 한다면 칼륨이 낮은 작은 과일로 하세요. 네 번째, 주스와 갈아 먹는 방식을 피하세요. 과일은 씹어 먹어야 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기고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줍니다. 주스는 아무리 직접 짜도 과일 그대로 먹는 것보다 못합니다. 믹서에 과일과 우유, 요거트를 넣어 만드는 스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과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을 피하세요. 칼륨이 높은 과일을 먹을 때 짠 음식을 함께 먹으면 콩팥 부담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먹고 나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높아지면 콩팥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또 과일을 먹은 직후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계절 과일을 먹되 적당히 먹으세요. 제철 과일은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제철이라고 해서 매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름에 수박이 나오면 매일 먹고 싶겠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겨울에 귤이 나오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드세요.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콩팥 기능과 칼륨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칼륨 수치가 높아지는 추세라면 과일 섭취를 더 줄여야 합니다. 수치를 보면서 조절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70대 초반 여성분은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6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와 오렌지 주스로 시작하던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 반 개를 먹고 주스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점심 후에는 제철 과일을 한두 조각만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과일을 아예 끊었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습니다. 달콤한 과일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 부기가 없었고 다리도 덜 무거웠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콩팥 기능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법을 배운 것 같다고요. 지금 바꿔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후에는 분명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는 믿음,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과일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수박, 토마토처럼 칼륨이 높은 과일은 양을 조절해서 먹어야 합니다. 주스나 갈아 먹는 방식은 피하고 과일 그대로 씹어 먹으세요. 반대로 사과, 배, 포도, 딸기처럼 칼륨이 낮은 과일을 선택하면 콩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총량은 200g에서 300g으로 제한하고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1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저녁 늦게는 과일을 먹지 마세요. 잘못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되지만 제대로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과일들이 정말 여러분 몸에 맞는 과일인지 점검해 보세요. 칼륨이 높은 과일이 너무 많다면 일부는 다른 과일로 바꾸세요. 주스가 있다면 버리고 과일 그대로 준비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후 몸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조합 중에 의외로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과일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